그 폴란드 여성분께서 한국에 거주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폴란드랑 한국이랑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택, 임대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펜하겐이나 유럽 대도시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집 구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집 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유럽은. 월세가 너무 비싸서 주로 두세 명이랑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에서 지내요. 혼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혼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권입니다.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경우 흔하잖아요. 그냥 독립하면은 그냥 원룸에서 월세 구하고 뭐 그러잖아. 근데 이거 특권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특권이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가격 내려가고 세금만 두드려 맞는데 자선 사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손해를 보니까 누군가가 세입자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유럽 환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해도 막막해지는 큰 이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물론 서울이 비싸긴 해도 그래도 집을 구하는 것은 가능해요. 부동산 몇 군데만 돌아다니면 일주일 안에 집을 찾을 수 있어요. 6평짜리 원룸을 구했어요. 단 하루 만에요. 바로 계약서를 그날 저녁에 작성했어요. 한국은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이죠. 2+2입니다. 근데 월세, 원룸 같은 경우는 단기 임대도 간혹 나오긴 합니다. 1, 2년 단위라 매물이 자주 나와요. 이게 정말 장점인 거예요. 계약 기간이 짧은 거는 장점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세입자들 보호를 해줘야 돼가지고 뭐 2+2 해줬죠. 그 다음에 뭐 3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 임대차 기간을 오랫동안 보장해주는 게 임차인을 위하는 거다라는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세입자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집을 구할 건데? 기존 세입자 그 사람들만 보호를 해줄 거면은 신규 세입자는 어떻게 할 건데? 집을 못 구해요 아예. 왜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다들 부동산만 대하면은 다들 바보가 된다니까? 짧아야 돼 임대차 계약 기간. 그래서 매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계약이 끝난다고 해도 집을 못 구해서 걱정할 일은 없어요. 길바닥에 나앉진 않겠구나. 솔직하게 정말 큰 위로더라고요. 이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기간이 짧았던 게 큰 장점이야. 매물이 나오고 집을 누구나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게 생겼죠. 일단 뭐 2+2로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말라가고 있고 토지까지 겹치다 보니까는 전월세가 정말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도 유럽처럼 길바닥에 나앉을 날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제 속도라면 진짜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은 천국이었어요. 다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우리만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점점 지옥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임대인 조져서 그렇죠. 전월세를 제공하는 임대인을 조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만 조져야 되는데 최근 발의된 내용 보면 또 조집니다. 그야말로 확인 사살이야. 3개월 내에 보증금 못 받으면 세입자가 강제 경매 신청한다. 다들 이거 보셨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했습니다. 네, 뭐 진보당, 조국혁신당,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어요. 항상 뭐 나오는 일이긴 해요. 뭐 무제한 갱신권도 나오긴 했고 뭐 3+3 이것도 나왔고 뭐 2+2를 뭐 10년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러다가 진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합니다. 계속 나오니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3개월 내 보증금을 못 받으면은 세입자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되게 문제예요. 태고 대출 막았잖아. 아니 그럼 어떻게 돈을 빼주는데? 대출을 해줘서 돈을 빼주면 됐거든요. 예전에는 대출을 막아놨어요. 임대사업자 어떡할 건데? 집을 팔면은 과태료 3천 두드려 맞는데. 그럼 어떻게 그냥 강제 경매 당하는 거야 앉아서. 그러니까 강제 경매 딱 신청하면은 곧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딱 생겨버립니다. 그래도 새로운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그걸로 그냥 말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규 세입자를 못 구해요. 이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구나. 낙인이 찍혀버리잖아. 누가 전세를 줘? 아무도 전세 못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다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임대인을 이렇게 조지면 안 돼. 다들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전세 확인 사살입니다.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월세 팍팍 올라요. 또 월세를 놓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놓습니까? 대출도 안 나오는데. 월세도 없어. 또 월세를 세팅하는 순간에 본진을 못 사. 취득세 준 거야. 이래저래 그냥 아무것도 임대를 놓을 수 없어요. 그냥 그 누구도 내 집 마련을 못 한다니까. 월세를 놓는 순간에 내 집 마련을 못 해. 취득세 8.4% 내야 돼. 추가로 집을 사서 누가 임대를 줍니까?
또 임대차 등기 의무화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 원. 법무비 상당하거든요. 2년마다 이게 등기까지 해야 돼. 법무비 한 3, 40만 원 나오지 않나요? 복비 내야 되지. 법무비 내야 되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뭐 3, 400씩 뜯기는 거야. 이게 임대료 전가 안 되겠습니까? 공급이 없으면 전가가 너무 쉬워요. 임대인이 갑이 되는데. 자, 그리고 전월세 끼고 팔면은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매수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뭐, 3번,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이거는. 뭐, 임차인이 옵션이 늘어나는 거죠. 이 사람 팔았네? 잠깐만. 임대료가 예전보다 내렸네? 그럼 나는 여기 해지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좀 옵션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꾸 유리해지는 거예요. 임차인이 유리해지면은 임대인이 불리해지는 거고, 아무도 임대인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임대주택이 줄어들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멸종되는 거예요. 울산 보세요. 지금 전월세가 0이에요, 0. 전세대인데 전월세가 0이야. 그러다 찾다가 매매로 돌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되면은 서울, 수도권, 전국 어디든 똑같이 그러한 일이 생길 겁니다. 똑같이 생길 거야. 강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좀 그만 괴롭혀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말 아무도 안 듣겠죠. 아무튼 적폐인 저조차 문정부 때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미친 듯이 팔았습니다. 작년에 7채 팔았습니다. 작년에만. 남은 거는 임대 등록 물건과 멸실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빡세게 해가지고 올해 종부세 안 나왔습니다. 0원. 이런 날이 다 옵니다. 종부세를 막 몇천만 원 냈는데 이런 날이 다 와. 자, 아무튼 조만간 우리도 유럽처럼 직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날이 올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빨리 사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지옥이 오니까. 유럽처럼 길바닥에 나 앉을 수도 있습니다. 원룸에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닌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게 기본이야. 혼자 사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같이 살아야 돼. 한 집에. 다주택자 규제에서 모두가 불행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잘 하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